반갑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또다시 주말이 됐네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좀 버티는가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훅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다우지수가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S&P 500은 마이너스 0.28%.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0.5% 안쪽으로 하락 마무리가 좀 됐고, 장 막판에 조금 끌려 올라간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 후반부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딱 그냥 느낌만 봐서는 뭐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트럼프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듣다가 네, 뭐 쓰잘데없는 소리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중간에 자르고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그래서 별로 건질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예전에는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고 뭐 시장이 움직일 만한 요소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냥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란 쪽 움직임들, 그 다음에 사모펀드 투자사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블루 아울이라고 하죠. 이게 블루 아울이 뭡니까? 그 파란 부엉이? 네. 아무튼 뭐 얘네들이 이제 투자금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는 이란과 블루 아울이 자극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그래서 하락 마감. 근데 이 정도 빠져가지고는 우리나라 증시는 끄떡 안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사람들 의견들을 대충 보니까 그래도 국장은 오늘도 오르겠구만. 네, 삼성전자 또 오르겠구만.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무한 신뢰.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져 있다. 사모펀드 신용투자사 블루 아울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AI 투자 심리에 또 충격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아직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 곳이 회수를 그 투자금 또는 이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거의 뭐 90% 확률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열흘 안에, 네, 10일 안에 공격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공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각에서는 이제 내일이죠, 21일 또는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겠다. 약간 애매한 거예요. 주말장이 우리가 뭐 그냥 잘 넘어갔는데 주말 동안에 만약에 미국이 공습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가장 짜증나죠. 일단 악재가 나와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팔든지 보유하든지 아니면 더 사든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사기도 못하고 안 사기도 못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일단 전면전 수준의 미군 병력이 이란을 사정권에 두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결단만 내리면 즉시 타격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네,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15일 정도는 더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는 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턱 밑에까지 대포 들이내고 그다음에 야 이래도 대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인데 살짝은 조금 네,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또 시간 질질 끌다가 타코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3호 신용투자사 블루아울이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블루아울 캐피털 코드 2의 분기별 환매를 중단하고 향후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을 간헐적으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해당 펀드의 정기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이다. 무슨 얘기냐? 투자를 했는데 야, 돈 내놔. 그러면 원래는 즉각 팔아갖고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돈 없어? 네, 돈 없어.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요거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건데 보통 이제 운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많이 보고 있거나 뭐 등등에 대한 얘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돈이 있으면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데 투자한 거냐라는 건데 그간 AI 산업에 대규모로 베팅을 해서 AI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데이터 센터 건설. 자, 막대한 부채를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오라클의 주요 투자 파트너이자 자금줄도 블루아울이었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주요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에도 블루아울은 부지런히 이름을 올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점점점 뭔가 불안 요소들이 아주 살짝씩 드러나고 있죠.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와르르 끌어올라지는 모습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야, 사모펀드 이게 즉 투자를 한 투자사조차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저렇게 네, 항복을 할 정도라면 이건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설비 투자에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게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막대한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집어넣는 것 대비해서 네, 인풋은 강한데 아웃풋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즉 돈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할 건데 수익은커녕 지금 원금도 언제 회수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모습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네, 분명히 이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니야. 유령적인 모습은 아닌데 허구의 그런 부분에다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2007년 8월과 유사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순간일 것인가. 블루아울의 주가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도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게 됐고요. 요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을 알렸던 베어스턴스의 파산과 같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야, 이렇게까지 번지게 되면은 분위기가 금방 냉각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금 경색된다거나 또는 투자금 대비해서 돈을 뽑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투자 위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투자 위축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으쌰으쌰하면서 더 간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최고 실적으로 잡았었던 내용이겠지만 그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전부 다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또는 목표가 하향 조정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
나스닥 쪽에서는 주가 하락률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디커플링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자, 그 다음에 월마트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은 호실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순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자,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망치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지금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면 삼성전자 지금 뭐 170조, 200조 나온다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한 150조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그거 주가 폭락의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장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악재로 변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지금 뉴욕 증시는 대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0. 몇 %씩 변하고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는 경계심 정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3월 금리 동결 확률은 94%. 그냥 금리 동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해보면 19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종가가요. 자, 그래서 개미들의 무한 신뢰 20만 원 전자가 눈앞에 있다. HBM4에 대한 경쟁력에 DRAM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증권사 목표치가 전부 다 20만 원 이상으로 다들 잡고 있습니다. 20만 원 아래쪽 목표치가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이 HBM 기술 주도권 탈환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이제 와서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왜 미리 얘기 안 했을까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시가총액은 1124조 원까지 불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 되네요. 23.95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매수세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고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오늘도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자, HBM4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2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자, 그래요. 뭐 그 다음에 지금 더 가겠지라는 랠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랠리가 더 갈 거다 믿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5조 원의 뭉칫돈이 물린 반도체 ETF. 자,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ETF에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ETF에 돈이 계속 들어와. 계속 밀고 들어와. 반도체 ETF, 자, ETF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종목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TF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ETF 사버리자. 이렇게. 이 ETF를 가게 되면 조금 애매하겠죠. 네. 요거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자, 즉, 이쪽으로 투자하는 투자금들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요걸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탑 10이다. AI 반도체다. 뭐 반도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 보세요. 최근 1년 동안에 3조 2천억 정도가 반도체 탑 10에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 1개월 동안 1조 3천억, 연초 이후에는 1조 7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2월달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초 이후 증감치가 뭐 AI 반도체는 1년 동안 1조 4천억, 1조 5천억 늘어났는데 1조 증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70-80% 정도가 짧은 기간 내에 이 투자금 들어온 게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월 달에도 이 1월 효과를 통해서 주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가 더 해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가파른 상승이라서 우리가 1월
달에 1월 말 정도 들어갔을 때 대부분 정리하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조금 더 가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두고 봐야죠. 네, 실적은 이제 뭐 2분기까지는 잘 나올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의 주가 상황도 2분기 실적의 증가율을 본다라면은, 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간다면, 네, 생각했던 것보다 큰 부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렇게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뭔가 잡음이 생긴다거나, 우려감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투자사가 갑자기 진짜로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요소가 크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미국이 망가져도 우리는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투자가 위축이 되면 이 투자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가격도 비싼데 왜 그렇게 많이 사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네,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야, 돈 많이 벌겠네.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는 야, 증가가 계속 되겠네. 실적 증가 계속 되겠네가 되는 거지만 일정한 가격에 이제 더 이상 넘기 어려운 그런 선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비싼 가격에 대한 공급 조절, 수요 조절 이런 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적은 자연스럽게 어닝 피크를 찍게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증권주, 특히 미래에셋 증권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거 전부 다 ETF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관련한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그 코인 업체, 네, 인수한 부분들,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뭐 펀드 하면은 미래에셋 아니냐, 뭐, 박현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2007년도부터 계속 그래서 왔기 때문에 제가 팔긴 잘 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 증권이, 네, 금융지주사의 시가총액을 제끼면서 올라간다. 얘네들도 약간 흥분한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증시가 굉장히 이렇게 활황성을 보이게 되면 증권사들은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증권주, 네, 증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네, 증권주들 계속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증권주가 제일 먼저 떨어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직까지는 뭐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시는데 확실한 것은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죠. 네, 뭐 조정이 당장 오늘 나올지 모레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다음 달에 나올지 뭐 아니면 그냥 계속 가다가 1년 뒤에 조정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거고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엔 들어섰다. 무조건적으로다가 네,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뭐 계속 올라가는 거를 원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조정이 얕게 들어가든 깊게 들어가든 어쨌든 조정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조정 이후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다 돈을 집어넣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썰물이 지나가니까 그 제법 큰 조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조정 이후에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네, 또 올라가는데 그 조정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생명을 길게 가져가느냐, 짧게 가져가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쉽지는 않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제 돈 들고 올라가는 장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내려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겠죠. 자, 어쨌건 네, 지금은 일단 뭐 정책 또는 이제 증시 활황 이런 것들이 증권주들을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증권주들이 막 그냥 상한가 친 기업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네, 이상하다라는 거죠. 보통은 잘 나오지 않는 거, 보통 잘 나오지 않는 게 나타났어. 그럼 와, 대단하다도 맞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이씨, 얘네들 왜 이래? 미쳤나? 네, 이런 생각도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네,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어요. 네, 그냥 가는 동안은 그냥 즐겨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뭐 나는 투자하고 싶어, 네, 말리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변동성이 나올 때 내가 탈출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 계획들은 꼭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갔다가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왜냐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야지 생각밖에 없거든요.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 차리고 나면은 이제 이미 많이 물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건 주말이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안 괜찮아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앞서서 이제 이 오늘 이후에 발표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한 발 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안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분위기만으로도 시장이 지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 좀 생각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또 변동성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체크해서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틀 만에 다가온 주말이니까 또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